나는 지금까지 400번이 넘는 공연을 다녀봤지만 이토록 조용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공연장을 나서던 한 BBC 음악 기자는 그렇게 말했다.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6만 5천석이 가득 찬 그곳에서 누군가의 이름도 무슨 노래인지도 모른 채 모든 관객이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무 함성도 없이 그저 서 있었다. 눈물을 훔치거나 두 손을 모으거나 혹은 입을 막은 채 떨리는 어깨를 부여잡은 사람도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외신은 이렇게 썼다. K-팝이 드디어 침묵의 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조차 미리 알려지지 않았던 한 소녀가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의 19세 가수 전유진이었다. 이 무대는 원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아니, 그녀의 이름은 공식 출연진 명단에도 없었다. K-팝 DM1 H.O.N.T.R.S 글로벌 콘서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들이 함께 꾸미는 축제였고 모든 무대는 화려한 영상과 댄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팬들은 떼창하고 플랜카드를 흔들며 카메라로 기록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했고 모든 게 철저히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예고되지 않은 한 무대가 시작됐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은 긴장한 채 숨을 죽였다. 그리고 어두운 무대 위에 피아노 하나가 등장했다. 아무런 자막도, 진행자의 멘트도 없이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거기엔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누구지? 왜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점점 사람들의 귀를 뚫고 가슴으로 내려왔다. 단 하나의 멜로디, 단 하나의 숨결, 그리고 단 하나의 고음. 그 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울림이었다. 그 울림은 언어를 넘어, 문화와 나이를 넘어, 마음을 건드렸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몰랐지만 모두가 그녀의 진심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6만 5천 명은 일어섰다. 누군가의 주문이 아니었다. 전광판의 지시도 없었다. 그저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침묵 속의 기립. 그것이 바로 전유진의 첫 영국 무대였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날, 그 순간, 그 침묵의 의미를 되짚는다. 한 사람의 노래가 어떻게 수만 명의 가슴을 멈추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 이름이 공연이 끝난 후부터 영국과 프랑스, 미국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는지. 우리는 전유진이라는 인물과 그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K-팝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따라가 본다. 2025년 7월 20일,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평소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었다. K-팝 DM1 H.O.N.T.R.S 글로벌 콘서트 둘째 날.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장 주변은 인파로 가득했고 굿즈를 들고 있는 팬들,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이방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곳은 하나의 거대한 축제처럼 보였다. 이날 공연은 총 9개의 무대로 구성됐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K-팝 DM1 H.O.N.T.R.S의 삽입곡을 중심으로 구성된 무대였다. 전 세계적으로 1억 스트리밍을 넘긴 메인 OST 골던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었으며 무대 전광판에는 특별한 피날레가 예고돼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피날레의 주인공이 전유진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공연이 무르익던 밤 9시 47분, 경기장 전체 조명이 모두 꺼지고 대형 전광판의 타이틀이 검게 사라졌다. 무대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20초 후, 무대 정중앙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며 피아노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관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진행자의 멘트도 어떤 영상도 이어지지 않았다. 갑작스런 정적 속의 조명이 다시 퍼졌고 무대 뒤편에서 한 소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마이크도 없이 피아노 옆에 섰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분위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첫 소절을 읊조렸다. 골던, 그 익숙한 멜로디가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변주되어 흘러나왔다. 원곡의 강렬한 리듬과 후렴구 대신 절제된 피아노 반주와 감정이 응축된 음색이 무대를 채웠다. 무대 위에는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목소리,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관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처음엔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다음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2분쯤 지났을 무렵 누군가 울음을 삼켰다. 뒷좌석 쪽에서 들려온 흐느낌은 이내 이쪽 저쪽으로 번졌고 노래가 중반에 다다르자 전체 관객석이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무대가 끝날 무렵 수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누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박수 소리도 환호도 없었다. 다만 모두가 그 자리에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마지막 소절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을 때 6만 5천 명은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 장면은 마치 스틸컷처럼 영상보다 선명하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파란 조명 아래 선 한 소녀, 그리고 그녀 앞에 선 수만 명의 관객. 그 어떤 전광판도, 드론도, LED도 없는 무대. 하지만 그날 밤 가장 강한 이미지였다. 공연이 끝난 뒤 경기장 밖에서는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서로를 붙잡고 말했다고 한다. 저게 누구였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프랑스 르몽드의 음악 기자는 즉석에서 SNS에 이렇게 적었다. 언어가 필요 없는 목소리를 들었다. 영국 BBC는 다음 날 새벽 메인 뉴스를 통해 해당 무대를 소개하며 이렇게 평했다. 전유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언제부터 음악이 크고 자극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을까? 그녀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이 무대에 서게 되었을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유진은 K-POP DM1 HUNTRS의 원곡 골던의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모두 녹음한 유일한 가수였다. 단 한 번의 오디션, 단 한 번의 데모 파일만으로 선택되었다. 당시 제작진은 원래 유명 아이돌 그룹과의 협업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한 오디오 디렉터가 우연히 전유진의 라이브 영상을 보게 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그들은 영상통화로 오디션을 요청했고 전유진은 카메라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방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골던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모든 관계자가 침묵했다고 한다. 제작진은 이후 그 버전을 그대로 녹음했고 콘서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그녀를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건 비밀리에 진행됐다. 그녀의 이름도 출연도 전혀 사전 공개되지 않았다. 그저 무대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목소리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선택은 옳았다. 콘서트가 끝난 다음 날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모두 전유진이었다. 한국에서도 팬카페와 SNS가 폭주했고 영어권 유튜브에서는 전유진 리액션이라는 제목의 리액션 영상이 줄줄이 업로드됐다. 한 미국 유튜버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원래 K-팝을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영상 끝에서 눈물을 훔쳤다. 무대 이후 그녀는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소속사도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넷플릭스 측에서는 짧은 글을 남겼다. 우리가 원했던 건 쇼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완벽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녹음한 골던의 어쿠스틱 버전은 글로벌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급상승곡 1위에 올랐다. 또한 그녀의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영국 클래식 라디오에도 소개되며 BBC 뮤직 채널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 확정됐다. 공연이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퇴장했다. 리무진도 없었고 셀카 요청도 받지 않았다. 매니저와 함께 뒷문을 통해 나가던 그녀에게 한 외국 팬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 목소리를 들은 건 내 인생의 기적이었다. 전유진은 짧게 미소 지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그날 밤의 모든 장면은 말보다 강했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K-팝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건 그 에너지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그 진심이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전유진은 단 한 곡으로 그 변화를 증명했다. 우리는 때때로 거대한 것을 보며 감탄하고 화려한 것을 보며 감동한다고 믿는다. 수천 명의 댄서, 수백 개의 조명, 분 단위로 설계된 퍼포먼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K-팝이라 부른 것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25년 7월의 런던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 아무런 조명도 댄서도 없이 피아노 하나와 목소리 하나로 이루어진 무대가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은 반짝이는 것이 아닌 오래도록 남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 전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날 무대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인사도 설명도 없이 그저 노래했고 노래가 끝난 후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걸 두고 연출된 침묵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연출될 수 없다. 그것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며 전유진은 바로 그 침묵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 여운은 공연이 끝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팝은 이제 새로운 문턱 앞에 서 있다. 볼거리를 넘어선 들을 거리 그리고 느낄 거리로의 전환. 수치와 기록, 트렌드를 쫓는 시대는 지나고 진짜 사람이 부르는 진짜 이야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유진은 그 첫 장을 연 인물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깊고 넓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낸 음악의 본질. 바로 마음을 울리는 그 본질을 그녀가 다시 일깨워준 것이 아닐까? 한 영국의 관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오늘 내 삶에서 가장 조용한 기적을 보았다. 그 말은 공연장을 가득 채운 박수나 함성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될 문장이다. 음악이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일이며 그 일을 해낸 사람은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진심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고 있다. 전유진. 과연 이 소녀는 앞으로 또 어떤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하게 될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흔들었다면 그저 지나치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조용히 자문해 보길.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트로트 365 뉴스 기자였습니다.